자,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탄력성의 마지막 주제, 가격 탄력성의 응용이네요, 응용.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를 가지고 대부분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대 총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요놈이 보여야 돼요, 요놈이. 또는 전체 수입. 그러니까 임대 수입, 전체 수입이 나오면 첫 번째. 기업은 왜 소비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업은 매출액 증가를 위한 가격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한 거죠. 즉, 암기 코드가 소비자의 탄력성을 측정해서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잖아요.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인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똑똑한 비탄력적인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전략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 경제학의 어떤 영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뭐 유튜브야.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한번 간만에 한번 해보죠. 자, 요놈은 보여야죠. 우리가 항상 매출액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되잖아요. 가격의 변화와 판매량의 변화. 즉,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도 올라가고 판매량이 올라가면 매출도 올라가는 거죠. 가격과 판매량이 매출의 변화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경제학에 나와 있는 수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판매량은 기업이 결정할 수 없다고 봐요. 왜? 경제학자들은 판매량은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즉, 소비자가 10개를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10개가 팔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20개를 사고자 해요. 수요량이 20개면 판매량이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은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요 가격의 변화예요. 가장 쉬운 게. 그래서 요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매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의 변화로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죠. 가격을.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 출제자란다. 기업이 가격을 10% 인상시켰다고 해보죠. 10%. 그럼 가격을 왜 10% 인상시켰을까요? 매출액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인상시키면 매출이 늘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소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즉, 가격을 변화를 주면 소비자들이 판매량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그런데 판매량이 어떤 쪽으로 방향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매출액의 변화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격을 10% 올렸을 때 판매가 10%보다 더 많이 30%, 한 500%, 한 200%가 감소한다면 이건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10%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가격을 딸랑 2% 정도만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목적이 매출액 증가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매출이 느냐 안 느느냐는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대폭 감소시키느냐 소폭 감소시키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느는 경우는 결국 요놈이죠.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요놈이잖아요. 소비를 적게 변화시킨 경우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2% 변화시키는 경우가 바로 비탄력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량을 적게 변화시키는 비탄력적인 소비자라면 기업은 주저없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거꾸로 가격을 인상시켜서만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제가 백화점에 50% 대바겐 세일이죠. 자, 50% 대바겐 세일을 가격을 낮추면 직감적으로 매출이 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왜? 가격을 낮추면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판매를 늘리는 쪽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비량을 200%를 변화시켜주면 가격을 50% 감소시키더라도 마이너스 50 플러스 200이니까 플러스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느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반응을 딸랑 2% 정도만 판매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가격을 인하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량을 많이 증가시켜줬을 때 기업은 매출이 느는 거죠. 그래서 궁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 코드가 소비자의 탄력도를 측정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인상시켜주는 거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소비량을 많이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가격을 인하시키는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탄력적 똑똑한 소비자라면 가격을 낮추고요. 비탄력 안 똑똑한 소비자라면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암기 코드죠. 자, 그럼 해보자고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똑똑하네요. 똑똑하네. 자, 그러면 가격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죠. 근데 상승시켰잖아요.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총 임대 수입은 감소된다. 이렇게 돼야죠. 증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안 똑똑한 소비자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올려줬네요. 그러면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러면 끝에 매출 또는 전체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 결국 이 구조는 가격의 변화와 판매량의 변화가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 되려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적게 소비를 줄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대폭적으로 소비를 늘려준다면 기업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요. 일단 요 놈을 보시죠. 요 놈을 빼고 한번 봐요. 요 놈을 빼고. 요 밑줄 친 걸 빼고 보면 공급이 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줄 친 내용을 빼면 단순히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쉬운 네 가지 규칙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규칙은 어떤 시장에서 설명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런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균형의 변화인 거예요. 균형의 변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격 탄력,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수요가 뭔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 이게 이제 기본소에 있는 그림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했다고.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젓가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요 곡선을 벽에다가 뭔가 붙여서 수평선으로 나타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납땜을 시켜야 된다고. 고정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이 그림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의 변화를 주는 건데 공급이 늘던 공급이 왼쪽으로 줄던 가격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이 문제의 논점이에요. 즉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오른쪽은 공급 곡선이잖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한쪽이 완전 탄력적으로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항상 가격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로 수직선의 형태에 있다면 이번에는 뭐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양이 고정이 되는 것이죠. 양이. 이게 경제학적인 해석인데 자,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이 암기 코드.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니까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입니다. 이렇게 암기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불변인 시장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가격이 불변인 시장인데요.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이 불변인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공급이 늘더라도 가격은 불변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라는 게 여기에 논점이에요. 그다음에 04번도 보세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뭐가 불변인 시장이에요?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야. 이때 공급이 늘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불변이라고 말해줘야죠.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거래량은 불변이어야죠. 요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럼 정리하자고요. 자, 문제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인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불변이라고 대답해야죠.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네 가지 규칙으로 찾는 거죠. 여기는 가격만 불변인 시장이니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느는 거죠. 네 가지 규칙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인 시장이군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거래량은 불변인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니? 네 가지 규칙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이렇게 찾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덜 문제라겠죠. 덜 문제. 덜 문제는 항상 가격의 변화 폭을 의미하죠.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논점이 아니야. 자, 이 그림을 봐요.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D-로 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이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이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비탄력적인 경우든 항상 가격의 변화는 P0, 최초의 P0에서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은 오르더라도 똑같은 수요 증가라도 가격은 더 올라가고 완만하면 가격은 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더덜 문제예요. 가격의 변화 더덜. 자, 그런데 자, FM으로 한번 해보고 암기 코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근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어떤 형태냐 봤더니 탄력적이야. 완만하다는 거죠. 항상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는 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항상 위아래에 뭐의 변화가 적고, 그렇죠. 위아래 가격의 변화는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만하면 탄력적인 형태라면 가격의 변화는 더가 아니라 덜 변화되는 거죠. 덜. 이게 FM이죠.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오면 간단하게 항상 자, 뭔지 봤더니 더덜 문제구나. 그럼 가운데를 봐. 공급이 타버렸네. 타버렸으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죠. 그래서 덜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뒤에도 문제가 하나 있나요? 만약에 거래량의 변화까지 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의 변화. 거래량의 변화. 중개사에서는 최근에 거래량의 변화까지 줘요. 그럼 잘 봐요. 자, 거래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랑 항상 반대로 작동해요. 자, 지금 여기에 제가
수요 곡선을 지금 공급 곡선을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놨죠. 그러면 완만하면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로 변하는 거니까 항상 가격의 변화는 적어요. 가격의 변화가 적으면 대신 양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변화는. 이게 삼각형의 원리 때문에 이런 거죠. 어쩔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죠. 또 봐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위아래니까 심해지고 반대로 양의 변화는 적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가격의 변화가 크면 양의 변화는 적어지는 거고 가격의 변화가 적어지면 양의 변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팔라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심하고 양의 변화는 적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적지만 양의 변화는 또 반대로 많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거래량의 변화까지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탔으면 덜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근데 이 탔으면 덜이라는 게 항상 가격의 변화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가격은 덜 상승하고 거래량은 더 상승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헷갈릴 것 같아. 자, 이 문제가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로 해볼까요? 공급으로 해볼까요? 공급.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가 단서를 줘요. 만약에 수요를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만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 탔으면 더고 탔으면 덜이잖아요. 근데 이건 가격 변화의 폭을 의미하죠. 얘는 안 탔어. 그러니까 안 탔으니까 가격은 더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반대로 덜 증가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더덜이에요. 가격이 덜이면 거래량은 더, 가격이 더면 거래량은 덜 이렇게 반대로 작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 아니네. 뒤에 두 문제 남아있네요. 자, 6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자, 뭐 경제학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가 가격이 10,000원일 때랑 가격이 여기가 1억일 때라고 해보죠. 요때가 가격이 10,000원일 때고 요쪽이 가격이 1억일 때라고 해보면 가격이 10,000원일 때 1억일 때 똑같이 가격의 변화를 10% 인상해 보자고요. 자, 10,000원일 때 10% 인상은 1,000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1억일 때 10%는 1,000,000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10% 변하더라도 가격이 비싼 곳에서 10% 변화가 일어났을 때 왠지 더 많은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이 다르게 측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늘 때 소비량이 늘었군요. 정상적인 제하군요. 그러니까 열등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가 따라서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증가했군요. 그러면 얘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체 관계라고 해줘야죠. 이러면 경제론이 끝나네요. 경제론은 경제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학에서 출제된 논점만 제가 딱 살펴본 거예요. 항상 경제 전공을
경제를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이런 게 아주 쉽게 느껴져야죠. 아주 쉽게. 그래서 꼭 이해를 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시장론으로 뵙겠습니다. 자.